예쌤 TV. 자, 오늘 안무해 볼게요. 네. 어제 배웠던 플리에하고 네. 올라와서 다리를 마지막에 쭉 윤성아, 그 다리를 쭉 뻗을 때는 그렇게 뻗는 게 아니고 플리할 때 엉덩이 열어요. 윤성아, 이제 다리 쭉. 자, 여러분 다리 쭉 뻗어보세요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아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어머, 선생님 많이 아프시겠어요. 어떡해. 아니, 네,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근데 저 산재 처리 되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. 예, 선생님 잠시만요. 선생님 산재 처리 안 된대요. 왜죠? 저 이거 일하다 다친 건데. 예술 강사는 노동자 신분이 아니어서 산재 처리가 안 됩니다. 노동자가 아니라서 전 일을 하고 있는데. 예술 강사 선생님들은 강사가 아니라 예술가시잖아요. 그렇지만 저희 일을 하고 있잖아요, 학교에서. 선생님, 선생님이 못 나가신 학교에 다른 선생님 재배치해서 문제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. 선생님 안녕히 들어가세요. 아니, 일은 일대로 못하고 다치긴 일하다 다쳤는데 보상도 못 받고. 이 산재 이래도 되는 건가요? 정이 뭐야, 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예술 강사 권리 찾기 8번째 이야기. 건강하게 일할 권리. 우리가 지키자! 오늘은 산업재해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. 오프닝 사례는 2007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사례라고 합니다. 혹시 조일대 선생님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? 네, 제가 바로 알아왔습니다. 네. 때는 바야흐로 2007년. 무용 강사 한 분이 이제 수업 중에 골절상을 입으셨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던 거예요. 근데 근로복지공단이 이 선생님에 대해서 산재 인정을 했는데 이제 진흥원이 불복을 한 거죠. 그래서 소송을 시작해가지고 2009년 심지어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. 네, 다행히도 대법원도 예술 강사님 손을 들어주셔서 네. 2010년부터 예술 강사 모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. 너무 다행입니다. 이 예술 강사 노동운동 역사에서 굉장히 큰 해를 떴던 사건이죠. 이게 뭐냐면 그동안 예술 강사분들은 일종의 프리랜서처럼 개인 사업자로서 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은 사건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. 네. 그럼 이 산업재해가 무엇인지 좀 짚어보고 갈까요? 산업재해는 많이 들어보실 텐데 산업재해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그 일 때문에 병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산업재해라고 하죠. 업무 때문에 발생한 재해. 그렇죠. 네. 그러면 이 산업재해 보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이 요양급여, 그 다음에 치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으니까 일종의 수입 보전을 해주는 이 휴업급여, 그 다음에 장애가 발생했으면 이제 약간 노동력 상실이 발생하니까 노동력 상실분에 대한 일종의 그 급여, 장애급여, 그 다음에 만약에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 대한 생계를 보존하기 위한 유족급여, 이 정도 있습니다. 휴업급여는 제가 알죠. 평균 임금의 70%. 그렇죠.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? 네.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요양급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찰비나 입원비, 교통비, 이제 치료비 보상이고 장애급여는 신체의 장애, 쉽게 말해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, 즉 지금 상태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면 그게 장애라고 판정이 되고 장애는 등급이 있어요. 1급부터 14등급까지 있는데 그 등급에 따른 지난번 배우셨죠? 평균임금을 그 일수에 따라서 지급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등급 같은 경우는 평균임금 55일분인데 그 평균임금에 55일 딱 하면 그 등급에 맞는 보상이 남는 거죠.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산재 보험료는 누가 낼까요? 정답! 네. 반반!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이 산재 보험 자체는 그러니까 원래 일하다 다치면 원래 사업주가 민사상 책임을 져왔어요, 민법상. 근데 이게 워낙 이 개별 사업장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맡기다 보니까 너무 이 노동자가 이 몸도 다치고 아픈데도 이 보상받을 권리가 너무 불확실해지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
사회 보험화 시켜서 사업주가 자기가 장래에 그 발생할 수도 있는 손해배상 그 책임을 보험화 시킨 거죠. 따라서 당연히 보험료는 이제 사업주가 전해. 그런 게 있습니다. 더 나아가서 만약에 산재 보험료를 어떤 명목으로든 간에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건 불법이죠. 근데 만약에 우리가 노동자가 실수로 낸 사고라면 어떻게 되나요? 이러다가 실수로 해서 다쳤다. 그래서 이거 손해 그 산재가 인정될 수 있냐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가능합니다. 산재는 고의 또는 이 중과실이 아니면 가능해요. 근데 이 중과실이 뭐냐? 그럼 거의 고의와 유사한 정도의 과실.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 모르지만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분들이 술 반탕 먹고 음주운전하는 경우 이런 거는 중과실이죠. 거의 고의와 거의 동일시되는 경우 정도니까 그런 경우가 아닌 한 이게 다 인정이 돼요. 그래서 웬만하면 다 받으시라고 봅니다.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이야기를 좀 좁혀서 우리 예술 강사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살펴볼까요? 먼 거리에 있는 출퇴근 시에 발생하는 사고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 그렇죠. 아니면 네. 뭐 애들이 장난을 치다가 차가 망가졌다든가 그런 사고들도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나 그게 궁금하네요. 네. 예전에 2018년도인가에서는 저까지만 하더라도 그 출퇴근 시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이거 산재 보험 적용이 안 됐어요.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출퇴근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출퇴근하다가 일어난 사고는 요즘은 그 산재로 인정되고 인정이 되나요? 네. 2018년부터 바뀌었단 말씀이죠? 네네네. 이래서 모르는 거 있어요. 여러분 노조에 가입하셔야 돼요. 될지 안 될지 모르면 노조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. 오늘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, 여러분? 여러분 기억하셨죠? 그럼 노무사님, 네네. 그럼 산재를 당했다. 그러면 그럴 때 이 산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?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세 단계 나눠볼게요. 일단 다쳤다. 그럼 가장 먼저 병원을 가야겠죠. 병원 가서 일단 내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의사의 그 진단서나 조교서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먼저 의사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. 일하다가 다쳤다. 병이. 네.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진료 중에는 의사가 어떻게 다치느냐 재경을 물어보거든요. 이때 이제 일하다 다쳤다는 걸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개인적으로 하다 다쳤다 그러면 이게 최초 진료 기록이라고 해가지고 병원 기록, 의료 기록 남아요. 그러면 이게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딱 했을 때, 당신 여기서 이렇게 진술했으면서 왜 나중에 이거 산재 신청했어? 라고 한단 말이죠. 그 병원에서 숨길 필요도 없이 정확하게 재해 경위를 좀 말씀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이제 그 진단서가 발급받았으면 그것과 더불어서 최초 요양 신청서라고 있어요. 여기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양식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간단한 사고나 뭐 이런 거는 병원에도 이 서식이 있거든요. 병원이 대행해주기도 하니까.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사고가 많잖아요.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생들과의 그게 있어서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그 병원 원무과라든가 조금만 의료급은 원무과, 큰 병원 종합병원은 이제 산재 담당자가 따로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런 분들 찾아가서 일하다 다쳤다 그러면 거기서 조그만 것들 대행해 주기도 해요. 그러면 아까 의사한테 얘기를 하면 된다, 뭐 원무과에 가서 얘기를 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병원이라는 게 뭐 산재를 딱 처리해주는 병원이 있는 건지 그냥 일반 병원을 가도 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. 가끔 가다 보면 산재 지정병원 뭐 이렇게 있잖아요. 네. 근데 사실 그 실무상에서는 산재 지정병원이고 일반 그 비지정병원이 차이를 두지 않아요. 아, 네. 실제로 그 비지정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받는 사람은 별 차이를 느끼는 건 없어요. 그냥 근로복지공단하고 병원하고 상계의 차이가 있는 거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. 그러면 그냥 일반 병원에 가도 된다. 네. 아까 제가 여쭤본 출퇴근길에서 사고가 나면 네. 자동차 보험이랑 둘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? 네. 되는 건가요? 법에 의해서 가입이 강제되는 법이 있거든요. 보험이. 그런 보험하고는 중복 보상이 안 돼요.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법에 의해서 가입이 의무가 된 보험하고는 산재는 중복 보상 안 된다. 반대로 얘기하면 노동자가 보험료를 내는 임의로 가입하는 거 민간보험 있잖아요. 네. 뭐 땡땡
뭐 해상 땡땡 생명 뭐 이런 민간 뭐뭐가는 당연히 중복될 수 있다.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예술 강사 선생님이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. 그 출근하는 길에. 그러면 이거를 자동차 보험이랑 산재 중에서 어떤 것으로 처리하는 게 더 예술 강사 선생님들에게 유리할까요? 산재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. 아, 네. 왜냐면 일하다 다쳤으니까. 그런데 어쨌든 산재로 한다 하더라도 민사 합의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냥 따지면 좀 후유증이 많이 남을 것 같다고 하면 산재로 처리하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뭐 뇌나 아니면 뭐 네. 이 관절 이런 부분들은 다치면 후유증이 나올 수 있거든요. 네네. 네, 그런 건 산재로 해서 산재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재발하더라도 산재로 계속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.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경미한. 경미한 거 그냥 돈 많이 준 거. 그럼 그냥 보험, 뭐 예. 보험이나 뭐 자동차 보험 아니거나 뭐 다른 실비보험. 예, 아. 돈 많이 준 거라서 차이가 없어요. 네, 네. 실비는 중국에서 받을 수 있어요. 아 그래요? 예. 네. 저는 아까도 저희 둘이서 얘기한 건데 2007년에 처음 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시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 얼마나 힘든 길을 걸으셨을까 상상해 봤을 때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진짜 꼭 한번 만나 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회를 거듭할수록 우리 안에 뭔가 뜨거운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 같네요. 한 사람의 권리 찾기가 사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전체 그 문제, 큰 그림을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사소한 위법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당당히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예술 강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면 알수록 힘이 되는 노동법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노동자의 힘! 노동자의 힘! 예술 강사 권리 찾기 다음 시간에는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